2026년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회 시험을 응시하고 난 뒤에 답안을 보시고 그 다음에 2, 3일 정도 뒤에 다시 2회, 그리고 2, 3일 뒤에 3회, 4회에 걸쳐서 모의고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에 시험 보시면 한 50점 내외가 보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에 1점씩 올리는 전략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책의 구성이죠. 머리말부터 해서 실전 함정 50선, 질문하고 답하다, 그리고 1회부터 4회까지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보지 마시고 직접 까다롭게 해서 채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4번 시험 보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시험지 답안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2차 답안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보고 표지, 연습지에서 내지는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16페이지니까 아마 부족한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은 항상 검정색 필기구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는 갖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지에다가는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답안지에서는 순간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에는 흑색,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답안지 인적사항은 외부 부분의 특정 이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줄 긋게, 그래서 답안을 정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직접 두 줄을 끊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두 줄 긋기,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X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는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반드시 자기 스타일을 지금 결정하라고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시험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자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만 끝 써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끝 안 써도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답안지를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회의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으면 연습지가 주어집니다. 연습지에서 자기 수험 번호를 뭐 이렇게 쓰다 보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습지는 아예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습지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59점 떨어진 부분도 연습지에는 분명히 PAU를 해서 다 해놓고 옮겨 적는데 옮겨 적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썼다고 했는데 보니까 답안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지보다는 문제지를 가지고 문제지에다가 마음대로 표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평수미평 요런 단어들을 써놓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지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습지는 3장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결정해야 될 사항은 뭐냐 했을 때 딱 했을 때 1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1번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1번부터 5번 11번부터 15번이 5점짜리죠. 5점짜리가 5문제, 10문제니까 이게 50점이란 말이죠. 이것을 먼저 풀기를, 자, 추천 1순위입니다. 1순위.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16번부터 20번. 요렇게 한 4,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4, 5분 정도 걸려가지고 문제를 받으면 1번. 보니까 답은 간단하게 5가지 쓰라는 게 요게 한 줄이면 될 것 같다면 한 줄. 한 줄 될 것 같으면 틀릴 걸 감안해서 2줄 해놓고 여기 한 2번.
왜냐하면 답안지가 16페이지니까 워낙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얼마 안 된다 하면 3번, 4번. 요렇게 해놓고 다음 장으로 가면 되죠. 4번은 뭐 간단하게 나오겠죠. 근데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5번. 한 페이지 정도면 요게 1, 2, 3, 4, 5번은 거의 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좀 길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6번을 쓰지 마시고 11번, 또 12번, 13번, 14번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15번은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페이지 지금 한 3장 정도의 5점짜리 10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한번 내가 틀리더라도 요 줄 긋고 여유롭게 그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난 뒤에 딱 넘어가서 1번부터 5번 했고 11번부터 15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6번이니까 요 6번 딱 보고 6번이 길단 말이죠. 과거 수학량 과거 평년 수학량 구하를 했을 때 반피지면 충분한데 그래도 불안하다 하면 다음 장 가면 돼요. 이게 나중에 답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요건 반피지면 되겠네. 8번 요렇게 해서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가서 9번 10번 요렇게 하면 페이지가 그래도 6쪽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5점짜리인 16번 그 다음에 17번 하면서 쭉쭉 써 나갑니다. 한 페이지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럼 18번은 한 페이지 19번 한 페이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4, 5분이면 읽으면서 되겠네. 그 중에서 문제지에다가 세모를 2개 내지 3개를 하라는 거예요. 체크를 2문제 내지 3문제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가고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는 문제. 작년에도 평년 수학량 문제가 1과목에서 나왔는데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꼬아놨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세모를 좀 하자. 지문이 좀 길 경우, 지문이 좀 길다 싶은 것, 요거는 한 문제 정도는 포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85점이 평균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개가 나왔다면 마지막 1번부터 5번을 풀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을 해서 이거는 20분 만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모할 것도 있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 요 부분을 1과목이죠. 1과목일 경우는 30분 정도 소요를 해서 세모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것도 세모도 있기 때문에 50분을 풀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120분 중에서 요거는 100분이니까 20분의 시간이 남단 말이죠. 이때 20분 시간을 성부수를 두자. 성부수를 둬서 이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것 그리고 자신 있는 걸로 천천히 20분 만에 푸는 전략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추천 1안이고요. 2안은 그러지 말고 1, 2, 3, 4, 5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6, 7, 8과 순서대로 다 푸는 거예요. 그렇게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문제 풀면서 이거는 건너뛰어야지 하면서 이미 작성한 걸 페이지도 대충 구성해놓고 그 구성을 먼저 디자인을 먼저 답안 디자인을 먼저 하라는 거죠. 답안에 대해서 작성의 디자인을 다 끝내 놓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중이구나 난이도가 중상이구나를 파악도 되기 때문에 시간 4, 5분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1번 쓰다가 답을 쓰다가 2번은 모르면 건너뛰고 3번 쓰고 4번 건너뛰고 그러다가 2번 다시 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나중에 내가 답을 쓴 것을 표기를 한다고 했지만 중복해서 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1번, 3번, 4번, 2번, 그 다음에 15번 뭐 이렇게 풀어도 마음대로 풀어도 제침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추천 1안으로 하든지 2안으로 하든지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 결정을 해야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시간을 투자해서 그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을 잘 수강하면서 완전히 달달달 외워서 고3이 간다면 아마 가기 전에는 이 정도만 나오면 합격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머릿말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아마 업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AI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AI도 잘 알아듣지 못하다가 요즘은 제가 업무 방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답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틀린 것은 다시 제가 정답을 주면서 다시 해석해달라 해서 만든 책자가 바로 오늘의 그 책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 숫자가 나왔을까? 왜 이 공식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가? 어떤 조건을 놓치면 틀리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 2, 3, 4의 모의고사를 완전히 달달달 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핵심 조건이 뭔지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책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AI로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하고 답하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톡방이나 그 다음에 기타 학원가에서 질문을 쭉 받아 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전 함정 50선을 갖다가 도출해 냈습니다. 자, 50가지 정도는 한번 들어볼 만하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첫 시간이니까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여러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주어진 조건과 업무 방법이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요 부분은 명확하죠. 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 방법이 다르면 주어진 조건이 우선입니다. 이런 문제가 요즘 가끔 나오죠. 업무 방법에서 다른 공식을 써놓고 반드시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을 항상 적용하는 것이 이 부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건이 우선이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끔 인수 제한 품목인데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나오고 피해율과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도 인수 제한이지만 보험회사 계약자는 정확하게 고지를 했고 알면서 받아줬다면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게 답 없음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그거는 이의제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은 전부 다 맞다라고 해서 풀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 문제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값은 무엇인가? 자, 계산 문제 공식을 달달 외워서 그걸부터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지금 묻는 문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풀면 될지 기준값이 문제 핵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면서 강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다. 왜? 알긴 아는데 한참을 생각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디자인하자 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소점 처리에 대해서 이제 물음이 많죠. 그 소점 처리도 저도 이불로 조금 난해하게 막 했던 것은 지금 단련이 돼야 시험장에 가면 딱딱 떨어지는 거나 그렇게 신경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까다롭게 절사반올림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지에다가 문제 풀고 답이 12.345%가 나왔을 때 0.12345겠죠. 이때는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하는 규정을 항상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은 조건의 시험 보기 때문에 감점 내지 0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항상 보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줄 풀기와 단계를 풀기를 언제 사용하는가? 자, 최종 답안 할 때 시설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한 줄 풀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줄 풀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 줄 풀기를 쭉 적다가 요거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소점 g을 갖다가 223.1g을 버리라라고 했으면 그런 것은 한 줄 풀기에서는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쓰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 6번 문제를 읽자마자 계산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보죠. 문제의 핵심을 먼저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죠? 탁탁탁 찍은 거. 그렇게 해서 역으로 미보상 비율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해서 그 다음에 분질명은 나왔으면 이거는 경작불능에서 60%인데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바로 기재를 해야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음의 순서하고 실제 계산 순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문제 순서대로 1번 착과감소보험금, 2번 과실손해보험금, 3번 나무손해보험금 했을 때 나무손해보험금은 전체 1년 동안에 고사된 것만 찾기 때문에 가장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따로따로 있는 부분을 준단 말이죠. 연관성이 없단 말이죠. 연관성이 없는 게 있고 한 70%는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나오죠. 없는 것은 찾아서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5점을 확보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착각수 풀고 과실손해는 일단 세모, 이렇게 해서 문제 풀기를 바랍니다. 자, 수험생들이 시험시간 120분이 대부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널널하다는 사람은 지금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기한 사람은 시간이 많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세모를 하자. 마지막 20분은 표시한 문제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택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20분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난 뒤에 요 성부수 때문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의고사 볼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는 어떤 순서를 푸는 것이 유리한가? 계산 공식보다 풀이 순서를 먼저 적고 답안의 흐름을 먼저 디자인하고 순서가 맞으면 계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언제 다시 푸는가? 아는 문제라도 계산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패스해야 됩니다. 1과목 한 문제, 2과목 한 문제 패스를 해도 남은 점수는 평균 85점이 남습니다. 하나를 패스해도 평균 85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패스하라는 거죠. 마지막 20분에 패스한 문제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패스를 잘하는 사람이다. 패스는 포기가 아니라 합격 전략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패스를 반드시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많은 질문이 이제 적과전에서 많이 나왔죠. 적과전은 공부 시간이 많죠. 그래, 적과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은 맥스에는 언제 시작되는가. 그리고 적과전일 때 제가 강의를 많이 했죠. A, B, C 타입부터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시작은 A일 때, A 타입일 때 5적이다 해서 이 5%, 최대 5%죠. 뭐 3%도 될 수 있고 착과율에 따라서 그것이 계산할 때 과실손해보험할 때 마이너스 다른 B나 C는 전부 다 0부터 시작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5적에 5%를 빼줘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처음 시작이다. 이걸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 담감 떫은감은 낙엽인증 비율이 발생한 이후부터 맥스웰을 적용한다. 그래서 담감 떫은감에서 낙엽인증 비율이 착과 피구나. 그래서 같이 알아둘 것은 1.07도 낙과 피해만 알면 착과 피해는 조사하지 않아도 칠풀 해주는데 바로 요것 때문에 담감 떫은감은 바로 요 칠풀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착과 피해인 낙엽인증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에 멍이 들면 세 멍이 생겨도 이전 멍 중에서 가장 큰 멍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웰이 언제 변경됩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A타입일 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착과 피해일 때만 됩니다. 달려있는 놈한테 멍이 드는 거지 죽으면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살펴보면 멍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5%였으면 마이너스 5%를 빼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것 거기서부터 5%로 시작했지만 7%, 10%, 뭐 15%, 13% 되면 가장 큰 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맥스웨이는 한번 크게 멍들었으면 내려가야 된다. 더 큰 멍이 생길 때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맥스웨이는 낙과에도 적용되니까 낙과에는 떨어졌으니까 멍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맥스웨이를 적용해주고 그 다음 사라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과 피해 달려있는 과실에만 멍이 맥스웨이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착과 피해에서만 새롭게 정해진다. 그래서 특히 담감 떫은감일 때는
낙엽 인정 피해율도 착과 피해다. 낙엽 인정 피해율도 요 맥스에 들어간다. 왜? 낙엽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떨어지면 단감에 떫은 감에 영양분을 못 주기 때문에 착과 피해로 봅니다. 자, ABC 타입을 이제 어른도 잘 아시라 보고, AB 타입은 무조건 5종 한정 미가입, 종합위험을 담보하면서 빠르게 적과전 부분에서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1회 이상만 있으면 A 타입이다. 아니면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다 했을 때는 B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는 무조건 C 타입이죠. 요것만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5종 한정 가입하면 무조건 C 타입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종 한정 가입과 미가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종 한정 미가입은 AB 타입으로 결정이 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화 감소를 폭넓게 전부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5종 한정을 가입했을 때는 까조평이다 해서 까다롭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태우집에 불나고 지진 났다. 요 담보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보 해주니까 보험료도 적으니까 평가사는 그거 일대만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적과전 사과 품목의 평년 착가량 구할 때 가입연도와 수령을 먼저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틀리지 않게 그러는 거죠. 가입연도에 따라서 평년 착가량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식재배 3년생이라도 2021년도 가입이면 일반일 방식 5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5년 기준에서 50%,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4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반 재배 방식이 5년이 기준이니까, 그죠? 5년이 기준이니까 이때 내가 가입할 때 밀식 3년생이면 여기 3년, 4년, 5년, 6년, 7년을 적으라는 거예요. 올해가 8년. 이렇게 기재를 하라는 거죠. 또 가입할 때 가입 시 밀식 재배에 8년생이 되면 여기 8을 적으면 되죠. 가입할 때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을 적고 5년 기준으로 3년은 50%, 4년 사랑의 짝대기를 해라는 거죠. 이 세 개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으로 갈 거고 이게 7로 갈 거고 8로 갈 거고, 요걸 잘 문제 풀 때 사랑의 짝대기를 잘 활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풀 겁니다. 저는 전부 다 시험 나오면 그냥 디자인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골기를 가지고 풀어냅니다. 그 다음 적과전 사과 품목의 수령 3년, 4년, 5년의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바로 수령이 3년일 때는 50%, 그 다음에 4년일 때는 75%.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나무에 열리는 개수가 적단 말이에요. 촘촘하게 심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배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죽음의 D가 되는 거죠. 데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걸 기억했다가 문제 풀 때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이 복분자가 됐든 온주물감이 됐든 차가 됐든 이게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만 탁탁 체크해 놓으면 이 문제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과전 문제에서 1.07은 무엇인가? 1.07은 바로 땡칠이라고 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통계를 보니까 낙과피해가 있을 때 착과피해가 전부 다 7%에 근접하다는 거지. 그럼 조사를 안 해도 7%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과피해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단감, 떫은 감은 낙엽 인정 피해로 해주기 때문에 오직 사과, 배 품목일 때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이게 보면 태풍일 때 당연히 있죠. 태우, 집중호 화재일 때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은 계속 불안하니까 태지지파 하면서 뭐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담보에서는 태지지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만 조사하고 착과피해는 조사하지 않는다. 요 뭐가 틀렸네, 그죠? 태지지파인데 우박일 경우에는 그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요거는 담보에서의 한피는 낙과피해만 조사하고 착과피해는 하지 않는다. 태지지파죠. 지진이죠.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네. 그렇게 오탈자를 많이 봐도 또 보이네, 그죠? 태지지파다. 지진이다. 우박은 우박일 때는 이것이 들쑥날쑥 통계를 적용 못하죠.
조금만 와도 우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차단해야 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착가피해 7%를 이미 반영한 것이므로 낙가피해율이 일정 공치를 곱하는 것이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착가피해가 몇 개냐 했을 때는 7%만 가지고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지지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진입니다. 적가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 뭐냐? 자, 정낙나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정낙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려있는 놈한테 기준 착가수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달려있는 놈이 우박이 했을 때도 머리를 맞을 거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낙나기는 적과전 착가감소 피해율, 적가후 착가수. 요거 뭐가 적가후 착가수죠. 적은 적가후 착가수, 적가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낙과된 것, 나무된 것, 나무로 인한 피해, 기수학, 나무 피해, 낙과 피해, 몇 개 떨어졌다 피해죠. 그 다음에 적가후 착가수니까 적과전 착가감소 피해율.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적가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낙과 피해, 나무 피해, 기수학, 가시수, 적, 나기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적고 떨어지고 나무가 다치고 기수학된 거, 요 핵심인데 요 부분은 용어를 이렇게 적가후 착가수, 낙가수, 떨어진 거, 나무 피해, 기수학 이렇게 용어를 고치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강의 끝나자마자 교재를 좀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고 당시 기준 착가수는 언제 계산하는가? 사고 당시 기준 착가수는 가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 정낙나기를 모두 반영하고 사고 당시 나무에 실제 달리는 놈한테 피해가 갈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낙나기로 사고 당시 기준 착가수를 계산해서 피해를 계산하고 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순서를 지키라 하는 부분이고, 적과전 품목에서 가장 핵심인 미보상주수다. 적과전에는 사용하는 미보상주수는 병충해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나무수를 말하지만 미보상 비율은 과수원 전체다. 요거 많이 헷갈리죠. 미보상주수와 미보상 비율은 다르다. 미보상 비율은 과수원을 전체를 본다고요. 전체. 요거는 전체다. 전체에 대한 페널티. 미보상주수는 개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기니까 자 곱하기 기다. 자 곱하기 기다. 자기부담 감수는 자 곱하기 기다.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고 기준 착가수. ABC 타입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곱하기 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적감수 과실수는 어떤 수수로 계산하는가? 누적감수 과실수는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죠. 사고별로 착가피해와 낙가피해를 각각 계산한다. 그렇게 해서 합산해준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A사고, B사고, 시험에 나오면 한 C사고까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걸 조심해서 착가피해와 낙가피해 개수를 구해서 누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을 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2월 된 게 있으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과전 문제는 왜 물음수를 바꾸어 푸는 경우가 많은가? 요거는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바로 15점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점수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부분점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유심히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남의 부율 산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잠시 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